캬! 톡 쏘는 청량함!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랑받는 맥주 카스와 함께하는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입니다. 제 옆에는 이성무 기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죠?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아유, 네. 저희가 이제 비시즌 때 한번 뵙고 또 이제 이 개막하고 나서 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뵙게 됐는데 저희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잠시 말씀드렸어요. 네. 언제 이제 이성무 기자님이 나오실 예정이셨냐면 네. 저희가 이제 비시즌 때 한번 네.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기자님이 네, 제가 잠깐 눈을 붙이셨다가 돌아오지 못하셨다는. 그때 그 마지막 고속버스를 타고 네. 1시에 출발해서 새벽 5시에 도착했어요. 네. 그래서 잠깐 눈 붙인다는 게 죄송합니다. 그때 본의 아니게 펑크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팀장님이 오셨었나? 네, 그랬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뒤로 저 다시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죠. 어쨌든 저희에 있어서도 또 감사한 또 고마운 또 크루이기 때문에 또 저희가 또 개막하고 다시 또 이제 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진짜 뭐 겨울 동안 기자님께서도 뭐 여러 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저 가장 반가운 게 네. 아침에 제가 이제 버스 탈 일 있잖아요. 네네. 아침에 이제 버스 탈 일 아니면 아침 뭐 차 빌려가지고 운전하는 일 있으면은 그렇게 또 이성무 기자님이 나오시더라고요. 김영철 앞에 여기 나와가지고 이제 얘기를 막 하시던데. 토요일인데 네. 그 토요일에 무슨 일 때문에 아침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도 놀러 가야죠. 아, 네. 네. 아 그래요. 네. 아주 저 조맹무진 그죠? 네, 뭐 정신없이 뭐 먹고 살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또 야구가 시작이 됐으니까 네. 또 야구 취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브런치에서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가 뭐 여러분들 또 이제 이 다시 화요일 됐죠. 이제 저희 브런치는 화수목금 이렇게 이제 시즌 중에는 4차례 이제 방송이 되는데 화요일 날에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기자분들 또 이렇게 나와주시고 또 이제 수목에는 우리 이제 안치홍 위원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안경현 위원님 이렇게 또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또 이제 화요일이기 때문에 이성무 기자님 또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힘든 하나 팬인데 카스 한 캔 주십시오. 마시고 있고 싶네요. 또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한화 이야기. 또 여러분들 아침부터 이게 또 술 땡기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있었었던 경기들 때문에 답답하면 아직도 해소가 안 됐고 일요일날 지면은 이게 여파가 어디까지 가느냐? 월요일 넘어서 화요일 경기 시작하기 전 6시 반 전까지 간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 참 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이 저희가 그리고 기자님 네. 물어왔습니다. 네. 저 딱 스튜디오 와서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죠? 카스. 야, 역시 맥주는 카스죠. 맞습니다. 네. 예, 특히 이게 소주 타 먹을 때 제일 맛있는 맥주. 저 장담합니다, 진짜. 이 소맥으로 먹으면 이제 그럼요. 우리나라 맥주가 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소주 타 먹기가 참 좋으니까요. 기자님은 약간 소맥파. 그러니까 예전에 폼 잡으려고 뭐 별별 뭐 흑맥주도 마셔보고 뭐 어디 무슨 이 색다른 맥주 마셔봤는데 네. 역시 이 카스나 이런 게 참 정말 맛있습니다. 기본으로 그렇습니다.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답답한 여러분들의 마음 또 저희가 같이 한번 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맥주는 저녁에 그렇습니다. 퇴근하시고 또 이제 드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또 건강에 해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절대 술 드시고 또 운전대 잡으시면 안 되시는 거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프닝에서 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진짜 저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두산과 롯데의 경기 진짜 엎치락뒤치락 진짜 뭐 타격전이라고 하면 뭐 타격전일 수도 있고 투수진의 졸전이라고 하면 또 졸전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경기가 나왔어요. 네, 뭐 볼넷이 22개가 나왔었지 양팀 합쳐가지고 뭐 실책도 많이 나오고요. 15대 12 뭐 경기 스코어만 보면 정말 재밌는 경기 같았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좀 많이 답답해했던 경기이기도 합니다. 특히 또 여러 가지 논란도 좀 있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롯데, 두산 올 시즌 많은 기대를 받는 두 팀의 경기였는데 네. 그 기대는 내용적으로는 뭐 못 미치는 경기였습니다. 물론 뭐 이긴 두산 팬들은 그래도 좀 기분이 좋으시겠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 이제 단톡방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거기에 뭐 어디 하나 할 것 없이 다 곡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세 차례나 이제 뒤집히고 그런 진짜 치열한 경기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할 얘기들이 있겠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사실은 요 얘기가 좀 이제 경기가 끝나고 좀 논란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양석환 선수의 결승 홈런포 요 한 방이 이제 그라운드의 분위기를 완전히 또 뒤흔들었는데요. 어쨌든 시즌 초 부진을 털고 지금 반등 중이지 않습니까? 시원한 배트 플립을 또 보여줬는데 두산 팬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뭐 기쁘셨겠습니다만 또 이제 롯데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저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 딱 해서 휙 이렇게 해버리는. 이게 뭐 따라하기도 힘드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배트플립 뭐 이렇게 빠던이라고 하죠. 네. 빠던이 어느 정도는 그래도 허용이 되죠. 근데 그거는 조금
좀 선을 넘은 것 아니냐 뭐 이런 네. 얘기가 있긴 있어요. 계단의 왜냐하면 플립. 네. 게다가 또 원정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직 팬들에게 좀 도발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게다가 조금 이제 어떤 팬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최근에 야구에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네네.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애도 분위기에서 그런 굳이 그렇게 오버하는 빠던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 또 다른 어떤 분은 아니 신인 투수인데 데뷔전을 하는 선수인데 19살 선수 앞에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도 좀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이제 양석환 선수 캐릭터가 정말 책임감이 강한 선수거든요. 리더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두산의 팀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경기에서 또 그러다 보니까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그런 어느 정도는 의도된 그런 행동이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양석환 선수도 뭐 베테랑이고 벌써 10몇 년째 뛰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을 걸 알겠죠. 하지만은 어떤 팀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좀 의도된 행동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블린통님께서 저희 일요일 연패 끊는 빠던이어가지고 이해 좀 해주세요.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조미경님께서도 양석환이 아무래도 두산 기 살리려고 한 듯 하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팀 분위기 그리고 이제 경기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여기에서 이제 흐름을 가져오고 넘겨주지 않기 위해서 좀 약간 과도한 세레머니를 통해서 좀 상대의 기도 좀 죽이고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직구장에서 롯데와의 경기 양석환 선수 4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서 4타수 2안타 1홈런 5타점 맹타를 또 휘둘렀습니다. 8회에 터진 역전 투런 홈런 이게 이제 결승점이 됐는데 다리를 이제 넓게 벌리고 넘어가 근데 좀 아리까리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네. 넘어가나 마나 이렇게 보다가 이제 휙 해버리는 이제 진짜 뭐 배트 플립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뭐 두산 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사실은 이 경기를 진짜 이 지켜보고 계시는 많은 팬분들께서는 좋아하실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이거 굳이 저렇게 또 상대를 자극해야 되나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팀 간에 좀 사실 감정이 요동치는 그런 경기 아니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뒤치락 덧치락 네. 솔직히 말하면 메이저리그였으면은 다음 경기는 무조건 빈볼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 뭐 근데 우리나라는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뭐 빈볼 아마 뭐 그런 건 없을 겁니다. 분명히 뭐 다 서로 아는 사이고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롯데 선수들이 이 순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19살 저는 좀 이제 제가 아들뻘 되는 선수다 보니까 박세현 선수가 홈런을 맞은 그 선수의 표정이나 이런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세현 선수도 그렇고 롯데 선수단도 그렇고 그 순간 어떻게 보면 수모잖아요. 그렇죠. 그 수모를 절대 잊지 말고 이게 프로의 세계라는 것을 박세현 선수도 좀 깨닫고 이제 뼈저리게 느끼고 선수들도 이게 좀 각성 삼아가지고 좀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무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경기에서 뭐 양석환 선수에게 빈볼 던지라 이런 게 아니라 뭐 정말 기억하고 복수하고 이걸 경기력으로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고요. 맞습니다. 아마 선수들이 스스로 더 잘 깨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대학생이 초딩에 홈런 치고 좋아하냐. 이거는 근데 같은 프로지 않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같은 아니고. 무대에서 뛰고 있는 프로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래서 좀 무시한다. 이게 오히려 더 좀 상대를 깎아내리는 그런 행동이 아닐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쓰디쓴 경험을 한 박세현 선수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지켜보는 것도 이 롯데 팬들 그리고 야구 팬들에게는 좀 재밌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수우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긁히지 말고 팀 할 거 합시다. 내 앞에 화살 던지는 걸 주워서 내 가슴에 찌를 필요 있나. 긁혔다면 각성하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복수를 승리로 하면 돼요. 좋은 경기력으로 하면 되지. 이걸 뭐 빈볼이라든지 벤치 클리어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드는 생각이 다음번에 이제 만날 때 이제 4월 말쯤인가? 요때 한번 또 다시 만난다고 4월 말에 또 한번 또 있더라고요. 두산이랑 롯데랑 했을 때 그때는 이제 롯데 선수들이 결승 홈런 딱 치고 그때 이거 뭐 저글링을 해. 배트를 이렇게 저글링을 하면서 가면은 이게 진짜 완벽한 복수 아니겠습니까? 어떡할 거야? 뭐 거기서 승리까지 하면은 더 금상첨화겠죠. 맞습니다. 짭치용님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2,000원 후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일요일 사직 직관 가서 점심 저녁 다 먹고 식비 10만원 쓰고 5시간 만에 늦게 지고 화가 난다. 이 경기 또 보고 오신 모양입니다. 또 이제 추가로 2,000원 후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잊지 않는다. 다만 30년 동안 잊지 못하는 게 너무 많다. 좀 복수 좀 해주세요. 롯데 이 선수단 여러분들께서도. 선수들이 아마 그거를 더 잘할 거예요. 맞습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 흐름 자체가 진짜 엎치락뒤치락하는 그런 경기였었고 결국에는 이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댓글 중에 김태형 감독은 왜 그 상황에서 이제 신인 투수를 올렸을까요?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올릴 투수 사실 진짜 다 올리는 느낌도 좀 났어요. 뭐 다 올라왔죠. 지금 제가 기록지를 다시 살펴보고 있는데 네네.
뭐 다 나왔어요. 뭐 김상수, 정현수, 뭐 정철원까지 이미 나온 상태였고 정말 올릴 투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제 박세현 선수가 올라왔던 거고 뭐 박세현 선수 뭐 홈런을 맞긴 했지만은 그래도 나름 경기를 잘 마무리했습니다. 뭐 앞으로 미래가 기대가 되는 선수고요. 뭐 그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김원중 빼고 다 나왔다. 그래서 김원중을 안 올리고 에휴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마무리 투수는 앞서고 있을 때 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김원중 선수를 쓰고 역전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일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올리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양팀 투수 18명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9명씩 치열한 그런 경기였는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확실히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449가 이 볼넷만 지금 22개에다가 이 좀 보시는 분들도 좀 힘드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근데 뭐 이런 경기가 있긴 있습니다. 이런 경기가 있고 뭐 멋에 홀린 것처럼 그렇게 좀 어려움을 겪는 경기가 있긴 한데 어쨌든 지금 두산과 롯데의 어떤 현실을 좀 보여주는 경기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승리를 했지만은 두산 입장에서도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뭐 롯데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앞으로 이 경기를 계기 삼아서 아마 코칭 스태프가 지금 여러 가지 뭐 변화라든지 이런 좀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를 계기로 또 이제 분위기 반전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게 양석환 선수가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좀 과도했던 세레머니도 그런 부분을 노렸던 거죠. 맞습니다. 이 반면에 이제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또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사실 부글부글하겠죠. 선수단도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또 이제 팬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 부글부글한 이 마음을 이제 경기력으로 좀 승화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다음 두산과 롯데 시리즈 4월 25일이라고 합니다. 이거 잠실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사직에서 사실은 양석환 선수가 이런 세레머니를 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이제 롯데 선수들이 잠실에서 이런 또 이제 비슷한 과도한 세레머니 또 이제 팀 분위기를 또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세레머니를 한다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올 시즌 또 이제 라이벌리가 그렇습니다. 올 시즌 롯데와 두산의 이제 맞대결은 항상 뜨거워지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긍정적으로 뜨거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프닝에서는 주말에 있었던 정말 치열했었던 경기 요 얘기 또 같이 한번 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를 앞두고 이제 오프닝에서 이런저런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지금 뭐 언제부터 두산과 롯데 경기가 이렇게 막장 개싸움이 되었나? 원래는 이제 엘롯전이 또 그런 포맷이었다. 사실 그 고유 명사가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엘로 라시코라고 표현도 합니다만 그 맛이 좀 안 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좀 이제 LG가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그러게. 이제 롯데하고 좀 붙이기가 조금은 애매한 상황이 됐는데요. 네. 뭐 롯데가 좀 분전해가지고 다시 뭐 엘롯 기까지 뭐 이렇게 또 재밌는 싸움이 좀 벌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사실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점수가 지금 몇 점 났습니까? 15대 10이 났잖아요. 그럼 양 팀 합쳐서 지금 뭐 27점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22개 볼넷, 32안타. 정말 정신 없었겠네요. 보는 분들은 그래도 이게 타격전이 재밌긴 한데 네. 이게 너무하면은 좀 지겹기도 하죠. 댓글에 어떤 얘기 있냐면요. 이런 것도 사실 하나배는 부럽다. 점수가 이렇게 많이 나는 것도 하나배는 부럽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주제 네. 한화의 글스 이야기 준비해놨습니다. 하나팬 여러분들께서 속상하신 마음 또 같이 저희랑 얘기를 해보도록 하시죠. 자, 첫 번째 주제 이제 한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팀 득점 꼴찌, OPS 꼴찌, 한화의 답답한 야구라는 주제로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과연 해답은 어디에 있을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가고는 있습니다만 좀 이 타겟법이 잘 나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화의 글스 시즌 초반부터 극심한 타격 부진에 시달리면서 최악의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새 출발을 다짐했던 올 시즌 이제 뭐 신구장도 개장을 했잖아요.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될 이제 방망이가 또 침묵하면서 분위기 반전 실마리조차 찾기 어려운 그런 이제 상황이 됐습니다. 6일 대구에서 열린 삼성과의 원정 경기였죠. 한화 단 1안타만 기록을 하면서 0대 10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7회까지 삼성 선발 데니 레이에스 선수에게 퍼펙트로 막히면서 출루조차 하지 못했었고요. 8회 초 이 문현빈 선수의 안타가 나오면서 가까스로 또 퍼펙트 수모를 피했는데 와, 이게 8회에서야 첫 번째 안타가 나왔다라는 거 지금 이제 한화 타선의 현 주소를 좀 보여주고 있는 아무리 상대 투수가 외국인 투수라고 하더라도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진짜 좀 의외예요. 왜냐면은 스프링 캠프 때 진짜 한화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이 방망이 선수도 자신감도 있었고 얘기들 나눠보면은 올 시즌은 정말 좋은 기운이 온다. 정말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선수들이 굉장히 사기가 높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게다가 또 신구장까지 만드니까 선수
선수들이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에서 시즌을 시작할 수가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진, 지금의 어떤 침묵은 좀 많이 의외라고 생각이 들고 좀 저도 좀 보는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결국에서 지금 하나의 부진, 이게 뭐 한두 경기 정도라면 저희가 뭐 일시적으로 좀 타선이 안 터지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팀 타율이 1할 6푼 9리입니다. KBO 리그에서 유일하게 1할 때 출루율도 2할 4푼 9리, 장타율 0.264, OPS 0.513. 513이 이게 타자 하나만 513을 쳐도 저 선수 되게 못한다,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팀 OPS가 0.513이라는 거는 진짜 너무나도 심각한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침묵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축 타자들이 뭐 안치홍이라든지 뭐 플로리얼이라든지 노시환이라든지 최은성 이런 선수들이 지금 다 타격감이 글쎄 다 바닥에 있어요. 다 일할 때 타율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글쎄 이거는 뭔가 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뭔가 좀 그런 팀 전체적으로 슬럼프가 좀 길어지는 것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빨리 좀 변화를 가져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일부 팬들은 뭐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이영우 전 한화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니 외국인 타자를 2명을 써야지 왜 뭐 그렇게 안 하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하주석을 빨리 올려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뭐 알죠. 밖에서 보기에는 그 여러 가지 뭐 그 변화를 주고 싶고 뭐 이렇게 해답이 보이는 것 같은데 글쎄 내부적으로는 어떤 결단을 내릴지는 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일부 선수들을 안치홍 선수라든지 이런 걸 2군에 내리고 좀 변화를 선수단의 변화를 지금 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번 주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 타자 2명을 하자, 이것도 당장 하기가 어려운 게 뭐 와이즈, 폰세 둘 다 이제 너무 잘하고 있기 근데 때문에. 지금 맞아요. 지금 두 외국인 투수는 바꿀 명분이 없어요. 워낙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니까요. 이게 외국인 타자를 쓰려면 사실 이제 플로리얼 선수를 교체한다라는 이제 카드도 또 꺼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야디오 몰리나님께서 또 2,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카우트팀 미국 출장 중이라고 합니다. 바비 달백, 제이크 마리스닉 추측, 트레이드도 하고 교체도 하고 다 하자, 결단력 있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비 달백은 1루수고요. 제이크 마리스닉 선수 같은 경우 이제 외야수입니다. 근데 뭐 포지션상으로 생각해봤을 때는 뭐 마리스닉 선수가 이 선수가 또 중견 수비도 되는 선수, 그렇습니다. 발도 제법 빠르고 이제 뭐 메이저리그에서도 제법 또 이제 뛰었었던 선수인데 뭐 루머가 사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플로리얼 선수를 또 벌써 이렇게 포기를 할까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 지켜봐야죠. 왜냐면은 또 이 중남미 세계 선수들은 예전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처럼 이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갑자기 또 페이스가 올라가는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플로리얼은 저 그리고 스프링 캠프에서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선수도 의욕도 좋고 또 발도 빠르고 스피드도 좋고 조금 더 이 적응이 된다면은 갑자기 폭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봤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하나 팬들의 인내심이 어디까지 갈지는.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4글자로 된 외국인 타자는 데려오지 마라. 플로리얼 하니까 이제 예전에 뭐 오그레디 이렇게 해가지고 4글자는 피해라 이런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예상되고 있는 이제 메리스닉 4글자인데 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하나의 부진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3경기에서 35득점입니다. 리그 평균 58득점에도 한참 못 미치면서요. 경기당 3점도 못 올리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오프닝에서 저희가 말씀드렸었던 이 두산과 롯데 경기 15대 12 이런 경기 보면은 하나팬 여러분들께서는 뭐 졸전이어도 좋으니 타선이 좀 저렇게 치는 걸 보고 싶다 뭐 이런 말씀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댓글에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 얘기가 이제 타격 코치, 이 김민호 타격 코치와 관련된 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오프 시즌 때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뭐 이제 백스핀을 타구에 걸어가지고 이제 뭐 톱스핀이 걸려서 잘 맞은 타구도 뭐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았다. 백스핀을 걸어가지고 타구를 더 넓게 멀리 뻗게 해주면은 장타도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개막하고 나서 뭔가 해줘야 될 선수들이 계속 못 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타격 코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데 이게 솔직히 뭐 코치 한 명이 선수들을 다 좌지우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결국에 야구는 선수가 하는 거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 타격 코치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은 들어요. 뭐 아직 시즌 초반이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분위기가 가라앉았을 때 가장 손쉽게 그리고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코칭 스태프 교체하는 건 틀림없거든요. 그 부분에서는 아마
김경문 감독도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타격 코치가 뭐 이렇게 해봐 하더라도 베테랑 선수들과 지금 사실 부진에 빠져 있는 게 베테랑 선수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베테랑 선수들이 평생 해왔었던 야구, 자기의 스윙을 또 갑자기 코치가 이렇게 만진다고 해서 바꾸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뭐 그렇습니다. 지금 주축 타자들 다 지금 자기의 어떤 타격관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다 일가견이 있는 선수들인데 뭐 타격 코치가 어떻게 하라 해가지고 이렇게 바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문제가 좀 이렇게 너무 그렇게 김민호 타격 코치에게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은 조금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또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정무적 감독님 모든 책임을 묻는 건 아니지만 책임을 지기는 져야 되지 않을까요? 푼리를 치고 자빠졌는데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지금 그만큼 한화 타선의 성적이 심각하기는 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뭐 충격요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제 새로운 타격 코치를 또 이제 안 치고 이제 교체를 하면서 분위기 반전을 좀 노릴 수도 있는 그런 뭐든지 지금 해봐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생각들이 하나팬 여러분들께는 또 공통적으로 좀 들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작년에 얘가 있잖아요. 작년에 시즌 초반에 확 무너졌을 때 뭔가 대처를 하지 못하고 그쵸. 뭐 좀 그런 미적미적된 그게 한화의 어떻게 보면은 좀 고질적인 병폐 같은 그렇게 자리 잡아 있기 때문에 한화 팬들은 더 조급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또 김경문 감독이 그래도 뭐 원래 스타일 자체가 뭐 예전부터 두산 감독 시절부터 NC 감독 시절부터 그래도 선수들을 믿고 충분히 기회를 주고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그렇게 급격한 변화를 줄지는 조금 그 의문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뭐 베네즈님 하주석 콜업 과정도 당일날 등록도 아니고 뜸들이다가 뭐 등록을 하는 이런 심각성을 좀 못 느끼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진짜 뭐 특단의 조치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해봐야 될 정도로 타선 성적이 안 좋다라는 거를 또 계속 짚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사실 타선의 중심을 잡아줘야 될 베테랑들과 핵심 타자들이 지금 침묵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안치홍 선수는 6푼 7리를 치고 지금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플로리얼 선수 1할 2푼 8리, 노시환 선수도 1할 6푼 3리, 최은성 선수 1할 6푼 7리, 주요 타자들이 사실 전반적으로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기 때문에 사실 얘네 빼고 누구 넣어라 라고도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이 선수들이 살아나줘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뭐 누구를 바꿔라 이거보다는 이 선수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더 좀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좀 동기부여도 넣어주고 이럴 필요가 있는 거고요. 뭐 결국에는 이 선수들이 올 시즌 하나의 운명을 쥐고 있다고 해도 뭐 틀리지 않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 선수들 타구 속도가 5km에서 10km 이상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뭔가 오프 시즌 때 바꾼 게 아니냐 혹은 이제 오프 시즌 때 뭐 훈련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차라리 하나 투수진이 좋아서 외인 투수 1명에 외인 타자 2명 썼어야 된다. 싱천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그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KBO 리그에서 가장 귀한 건 투수이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수로 이제 그 한 자리를 또 채우는 걸 텐데 지금 이 워낙에 이제 타선이 안 맞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걸 이렇게 생각이 또 드는 것도 사실 좀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년 연속 20홈런 이상을 기록했었던 노시환, 최은성의 침묵, 공격력 약화를 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방법이 없나요?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뭐 일단 기다려야죠. 네. 일단 팀의 중심 선수들은 뭐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어쨌든 타격은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올라올 기회가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뭐 안치홍, 플로리얼, 노시안, 뭐 최은상 이런 선수들 경험이 풍부한 선수들이니까 조금 더 응원해주고 좀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너무 부담 주지 말고 프레셔 주지 말고 조금 더 기다려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뭐 13경기를 네, 이제 아직 한 달도 안 지났어요. 13경기 지금 이제 한화가 최하위로 지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데 벌써 이제 선두 LG와는 7경기가 차이가 났습니다. 벌써 초반부터 이렇게 멀리 벌어져 버리면 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 거죠. 이제 네, 뭐 그런데 이제 LG를 보지 말고 이제 어떤 중위권 틀 보면은 그래도 아직 뭐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건 아니거든요. 5위권하고 지금 2경기 차밖에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시즌 초반이니까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원유뚜 윈수님의 댓글이 딱 눈에 보입니다. 사이클인데 아직도 내려가는 중이라면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공감하실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떨어져. 여기가 저점인 것 같은데? 더 떨어지는 경우들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요즘 주식시장이 그렇죠. 요즘 난리 났죠. 요즘 주식시장이 거의 이게
바닥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지하 멘틀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게 웃는 게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제 팬 여러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는 게 아니 뭐 사이클 올라올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더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그냥 손 놓고 있다가 이게 13경기 이게 20경기 되고 30경기 되고 이러면 그때는 진짜 손 쓸 수가 없는 상황까지 또 가버리는 거 근데 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김경문 감독을 교체해요?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어쨌든 믿고 가야죠 뭐. 타격 코치 교체 요거는 좀 그것도 좀 어렵다. 아 조금 더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은 봐야죠. 그래도. 한 그래요. 달, 두 달은 봐야죠. 근데 저도 베네진님께서 하나 팬들 참을성 많은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인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시즌 타격은 진짜 선을 넘은 듯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해주실 정도로 지금 이제 심각한 상황이긴 합니다. 야디오 몰리나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퓨처스 다 봤습니다. 한지훈, 이민재 등등 툴도 좋고 가능성 보여준 선수들 있었습니다. 기회 줬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2군에 있는 선수들 지금 뭐 타격 컨디션 좋은 선수들 올리는 거 요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김경문 감독 스타일상 일단은 주전 선수들을 믿고 베테랑들을 굉장히 또 중용하는 스타일이잖아요. 당장 그렇게 스타일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게 뭐 몇십 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해왔던 스타일이기 때문에 뭐 당장 바꾸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이 기존 선수들 안치용, 뭐 노시환, 최은성 이런 선수들이 살아나도록 좀 도움을 주는데 그런 집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 위에 수우님께서 또 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1,000명 돌파 축하드립니다. 브런치 라이브 1만 명 돌파 기원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와 1만 명 돌파하면 저희 서버 터질 것 같은데 채팅창 못 잊을 것 같은데 너무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답이 없다. 뭐 이 정도로 부진한 건 답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지금 하나 스카우트들이 미국에 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어쨌든 빨리 지금 움직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는 긍정적인 뭐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뭐 시즌 중에 뭐 트레이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또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뭐 하나의 행보를 계속 지켜봐 주시죠. 라인하르트님 시범 경기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경기 다가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저도 뭐 시즌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뭐 하나가 사실 시즌 초반이니까 괜찮아 라고 할 정도의 타격 부진은 넘어섰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그래서 빨리 뭔가 좀 조치를 취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좀 공감이 가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해줘야 될 선수들이 못하고 있는 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아이러니하게 지금 마운드는 너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답답하실 것 같아요. 투타 다 못하면 야 올해는 그냥 끝났다. 올해는 포기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마운드는 또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그래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마운드는 투수진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투수진은 버텨주고 투수진만 버텨주면은 저는 뭐 5월 이후에 뭐 4월 이후에 5월 이후에 좀 반등할 기회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뭐 지금은 성적이 뭐 승률이 3할 때지만은 뭐 3연승 4연승 이렇게 한두 번만 더 하면은 바로 이렇게 중위권 치고 갈 수 있고 가을 야구 도전해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분위기만 한번 바뀌면은 저는 하나는 아직 희망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팬들이 조금은 또 인내심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자, 이런 얘기밖에 일단 할 수밖에 없네요. 하얀그린님 뭘 지켜봐 경기 좀 봐봐라 지켜보게 생겼나. 뭐 이해해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이해하는데 이제 또 어떤 분들 그 글 올려주잖아요. 정우주 보기만 해도 흐뭇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더 위안을 갖고 볼만한 요소를 좀 찾아서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빵 터져가지고. 그래요. 네. 하얀그린님 마음이 전 너무 지금 와닿아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5월에는 이제 그 풀장도 연다고 하니까 야구장 인피니트 풀도 연다고 하니까 이 사람아. 그런 것도 좀 즐기시면서 경기보다 답답해 죽겠는데 뭐 수영장 들어가면 뭐 달라집니까? 신구장을 좀 말씀하시는 즐기시면서 거예요, 지금. 주변에 맛있는 집도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만큼 인프라는 좋아졌는데 인프라 좋았으면 야구도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팬 여러분들께서 저는 화내시는 거 충분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좀 팬들이 참고 응원해줄 때 좀 잘합시다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셨는데 어쨌든 지금 이 타격 부진 어떻게 좀 반등을 만들어내야 될지 좀 뭔가 2군으로 좀 내려가기도 하고 타격 컨디션이 안 좋은 선수들에게 좀 시간을 주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폰세 류현진 선수 정말 잘하고 있고 마무리 김서현 선수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타선이 너무 안 터지다 보니까 이 마운드의 좋은 흐름이 승리와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투수들이 아무리 잘해도 최선의 결과는 무승부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타선이 좀 쳐줘야 될 텐데 최소한의 득점 지원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좀 저희가 계속 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새로운 하나 과연 좀 언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신축구장, 새로운 유니폼, 대형 FA 계약, 분위기 반전을 깨했습니다. 엄상백, 심우준을 포함해
포함해서 100억 원 이상 투자하면서 가을 야구 다시 노렸습니다만 벌써 지금 최하위에 처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10개 구단 감독들이 똑같이 하는 말, 시즌 초반에 치고 나가겠다. 초반에 처지면 쫓아가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그 중위권이라도 가면서 승률 5할을 맞춰가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가을 야구를 노리기 위해서는 일단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뭐 물론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만은 어쨌든 지금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뭔가 하나가 좀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5할 승률 이상을 가져가면서 이 승패 마진을 좀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한화이글스가 요번 주에는 이제 두산을 또 만납니다. 네. 두산도 사실 뭐 롯데와의 이 치열한 접전 끝에 뭐 투수도 많이 쓰고 올라온 거죠. 이제 잠실로 그렇습니다. 이제 오기는 왔는데 문동주 선수가 또 화요일 선발로 나서는데 문동주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크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산과의 잠실 3연전에서 또 어떻게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여기서 뭐 계기가 일단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하나 선수들도 뭔가 빨리 또 이제 타선의 반등을 좀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 첫 번째 주제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1점씩 내서는 큰 점수차로 못 이깁니다. 홈런을 쳐야죠.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노시안 선수 말고는 사실은 좀 지금 터질 것 같은 선수가 좀 잘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인데 노시안 선수도 지금 좀 부진하잖아요. 그죠? 최은성 선수가 좀 살아나야 되는데 일단 리더가 좀 그 중심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LG가 지금 잘 나가는 이유는 역시 이 리더들 뭐 박혜민이라든지 김현수라든지 오지환이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네. 성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그 리더들의 역할, 그러니까 작년에 기아가 잘했던 것도 결국 최영우, 나성범 물론 뭐 그 김도영이라는 슈퍼스타가 등장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최영우, 나성범 이렇게 핵심 선수들, 양현종 이런 선수들이 리더들이 이 중심을 이끌어가면서 그걸 성적으로 보여주면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갔던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도 역시 최은성, 안치홍 이렇게 팀을 이끌어가는 베테랑들이 얼마나 또 빨리 살아나느냐, 그 성적으로서 야구 경기력으로서 이거를 후배들 이끌어 가주느냐가 중요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미국 가가지고 이 새로운 미국 가서 트리오를 데려오는 것도 아니고 외국인 그쵸. 타자 하나 교체한다고 안치홍, 노시환, 최은성이 살아나려나 이런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결국에는 이군 선수를 올려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지금 이렇게 고액 연봉자들, FA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다 내리고 신인급 선수들을 올린다, 2군에 있는 선수들을 올린다라고 했을 때 또 그 결과가 또 우리 기대만큼 또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군에서 잘한다 그래서 1군에 올라오면은 뭐 당연히 2군 선수도 올려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요. 결국엔 기존에 잘하던 선수들이 잘하는 다시 살아나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예전에 그 안치홍 위원님께서는 하나 좀 발빠른 선수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황성빈 같은 선수들 유형이 있다면은 그런 선수들 좀 적극적으로 기용을 해서 주루로 이제 상대의 좀 배터리를 흔들어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그 얘기 딱 들으면서도 생각이 든 게 일단 출루를 해야 그렇죠. 그렇죠. 베이스를 흔들고 도루로 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그 전제부터가 안 되고 있는 게 한화이기 때문에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경기 보실 때 답답하겠다라는 또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주석 선수는 1군하고 동행한다고 하는데 최강하나 이글스님 말씀하셨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결국에는 또 이제 올해 1년 계약을 맺고 팀에 이제 백의종군을 했죠. 이제 그렇습니다. 어떻게 또 좀 이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다면 사실은 본인에게는 가장 좋은 무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주석 선수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 거고요. 하주석 선수가 스프링 캠프 때 아주 좋았거든요. 본인도 의욕이 넘쳤고 사실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겪었잖아요. 그것이 팬들 입장에서는 이 하주석 선수를 바라보는 눈이 어떨지는 좀 의견이 갈리긴 합니다만 네네네. 어쨌든 본인은 굉장히 의욕이 넘치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좀 기회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심우준 선수를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김경문 감독도 고민은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어쨌든 하주 선수가 다른 포지션이라도 1루든지 2루든지 이렇게 다른 포지션에도 좀 기회를 줄 이제 타이밍이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하주석 선수가 지금 퓨처스 리그에서 타율도 4할 8푼 5리 굉장히 좀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팬 여러분들께서도 기대를 하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 주제는 또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 이제 기아 타이거즈. 기아 타이거즈 걱정은 저희가 안 할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주제에서는 또 기아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다 안 좋은 얘기. 그러게 말입니다. 이 김도영 선수 없는 기아 타이거즈 작년과 완전히 다른 타선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좀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의 반등 김도영 선수 없이는 힘들다. 김도영의 공백이 어느 정도 좀 느껴지고 있다라는 말씀 저희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디펜딩 챔피언 기아 타이거즈 시즌 초반 예상 밖의 부진에
고민에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김도영 선수의 빈자리 분명히 좀 있을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기아 타이거즈가 4승 8패로 9위입니다. 하나에 지금 뭐 한 계단 앞서 있기는 한데 우리가 기대했었던 기아 타이거즈의 순위는 사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답답하시고 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타선이 지금 좀 무기력하다라는 얘기, 또 기아의 공격이 작년 같지 않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아 6일 잠실에서 열린 LG와의 경기였죠. 1대5로 패배를 하면서 주말 2연전을 모두 내줬는데요. 시즌 전적이 4승 8패, 리그 9위까지 또 처진 상황입니다. 최근 경기 흐름, 타선이 좀 뚝 끊긴다는 생각이 드는데 12경기 중에 5득점 이상이 단 4경기뿐이었고요. 최근 8경기로 좁히면 단 한 번에 불과합니다. 지난해는 사실 기아 타선 정말 뭐 쉬어갈 곳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 들었었는데 올해는 좀 사실 김도영 선수가 빠지다 보니까 좀 흐름이 좀 이어지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 김도영이 빠진 공백이 크기는 한데 작년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올해 이 초반 12경기에서 팀 타율이 2할 4푼 9리, 뭐 팀 타율은 낮습니다만 홈런이 14개, 타점이 56개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팀 평균 홈런이 10개고 타점이 54개니까 기아는 지금까지 성적만 놓고 보면은 평균 이상입니다. 10개 구단 평균을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작년에 그러면은 초반 12경기에서 어땠느냐. 홈런이 10개였고 타점이 57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올해와 큰 차이가 없어요. 김도영 선수도 작년 시즌 초반에 초반 12경기에서 타율이 1할 9푼 1이었습니다. 홈런도 1개였고 3타점.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김도영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선은 칠 때도 있고 못 칠 때도 있죠. 그러면은 타선이 안 뜨면 그러니까 넉점 뭐 5득점 이상 못 냈으니까 무조건 져야 되냐? 그거 아니거든요. 5득점 넉점 줘도 이기는 경기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제 불펜이죠. 아하. 투수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점수를 많이 내는 경기도 있고 적게 내는 경기도 있고 하지만 적게 내는 경기에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투수진인데 지금 올해 구원 평균 자책점이 7.62 10개 구단 가운데 꼴찌잖아요. 그러니까 39이닝을 던졌는데 지금 피안타가 51개, 볼넷이 32개, 1이닝당 볼넷 한 개씩 내주니까 이러면은 이길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승팀의 어떤 뭐 저주라면 좀 그렇지만은 우승팀의 어떤 후유증 이게 좀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기아가 사실 우승한 이후에 또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대체 전력 또는 예비 전력을 만드는데 조금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김도영이 빠졌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난다면 이 부분은 심각하게 봐야 할 듯 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고요. 조미경 님도 불펜의 문제가 크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결국에는 지금 타선 김도영이 빠진 게 문제긴 하지만 불펜도 안 좋은 부분이 더 큽니다. 플러스 이제 슈비똥님 수비도 문제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점수도 지난해만큼 못 내고 있는 건 맞지만 리그 평균 이상이다.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 지난해보다 확실히 안 좋아진 부분은 뭐냐? 불펜, 수비. 이 두 부분을 또 지적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김도영 선수보다는 김도영은 그렇다 치더라도 네. 또 박찬호의 공백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 아하. 확실히 센터 라인이 좀 강해야 되는데 박찬호 선수가 빠지면서 그 자리를 김규성 선수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무게감이 많이 떨어져요. 공수에서 좀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에는 뎁스로 귀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진짜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뎁스가 풍부해야 되는데 LG 같은 경우에 지금 문성주 선수가 빠진 자리를 송찬희 선수가 더 잘 메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신민재 선수, 구본혁 선수, 이런 훌륭한 이 백업 자원들이 지금 자리하고 있고 그런 부분이 어떤 상승세로 이어지고 있는데 기아는 지난해 우승 이후에 아무래도 그런 대체 전력 또는 뎁스 자원 어떤 예비 전력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기아 타이거즈가 백업 자원들 젊은 선수들도 또 많이 있고 합니다만 뭔가 두각을 드러내는 선수도 또 없다라는 느낌도 살짝 좀 드는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지난 4일 경기였죠. LG 신의 송승기 선수를 상대로도 잘로 무려 13개를 쏟아내면서 득점으로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6일에는 LG 웨인 에이스 요니 치리노스에게 4안타에 묶이면서 또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었고 부상에서 돌아온 박찬호 선수 이제 돌아왔습니다. 리드오프로 나섰습니다만 또 아직까지 타격에서는 좀 뭔가 큰 실마리를 풀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하나보다는 기아 걱정은 그래도 크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떤 부상 선수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게 부상이 시즌 아웃 때는 큰 부상도 아닌 거고 결국에는 다 당장 돌아오잖아요. 그죠? 네, 김도영 선수만 하더라도 주말에 이글 경기 나오고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초, 늦어도 다음 주 주말 경기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그 선수들이 하나씩 돌아오고 또 부상 선수들 돌아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러니까 지금 마운드는 그래도 불펜은 좀 그렇지만 선발이 일단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기아는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력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할 가능성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김도영 선수가 사실은 뭐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뭐 그리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워낙에 또 지난해 존재감이 컸기 때문에 이 김도영 선수 지난해 리그 한 시즌 최다 득점 기록 세웠고요. 타율, 장타율, 뭐 주루 능력, 클러치 능력 모두 다 갖춘 진짜 완벽한 선수였기 때문에 타순 전체를 구성하고 흐름을 만드는 핵심 요소. 요 선수가 또 빠졌기 때문에 가장 쉬운 지금 이제 기아의 부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김도영 선수가 또 빠져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비 문제 그리고 이제 불펜 문제 뭐 요 정도가 사실은 더 크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돌아오면은 뭐 물론 시너지 효과가 나기는 하겠습니다만 가장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백업 선수들 혹은 이제 불펜 투수들의 반등이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걱정되는 것은 이제 김도영 지금 팀이 네.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김도영을 빨리 좀 복귀시키려고 그런 게 있는데 오히려 그게 더 김도영의 부상을 좀 이렇게 몸 상태를 조금 더 무리를 주는 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팀이 기아가 지금 순조롭게 나가고 있다면은 김도영에게 조금 더 한 일주일 정도 더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김도영 일부에서는 김도영을 좀 너무 일찍 무리해서 복귀시키는 건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런 악순환이 안 되기 위해서는 좀 김도영 선수 관리를 좀 잘해야 되겠죠. 아직 시즌 초반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이 100% 올라올 수 있도록 좀 시간을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기아가 지금 급하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가 다음 주에는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지금 요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뭐 김도영 선수 이제 부상이 햄스트링이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땐 시간을 좀 더 둬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라인하이트님께서도 한번 햄스트링 오면 다시 햄스트링은 또 재발할 확률이 또 높대요. 이런 의견도 또 내주셨는데 지금 뭐 충분히 그리고 김도영 선수가 복귀에 대한 그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또 몸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고 뭐 괜찮으면 괜찮다 아니면 좀 더 재활하고 오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선수이다 보니까 너무 이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네, 이범호 감독의 말로는 뭐 90%까지는 이 몸 상태가 올라왔다고 하니까 뭐 조만간 건강한 모습의 김도영 선수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에런님께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작년에도 수비는 평범 이하였고 불펜도 평범했는데 타격이 워낙 강해서 가려졌던 거고 지금은 타격이 평범하니까 수비력과 불펜이 보이는 게 아닐까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 드리는 말씀이지만 최고의 필승조는 타선이다. 이런 얘기를 그렇죠. 드렸잖아요. 그 점수를 많이 내면 투수들 불펜 투수들이 뭐 몇 점을 주더라도 아직 여유 있네, 넉넉하네 이런 생각들을 좀 하실 수 있는 거니까 타선도 좀 김도영 선수의 복귀와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저는 뭐 아직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기아 타이거즈는 또 이제 외국인 네. 타자 패트릭 위스덤 선수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굳이 기아는 아직은 그러니까 다 그리고 이제 시즌 초반에 지금은 모든 구단이 다 그래요. LG는 무조건 만나지 마라. 그러니까 LG에게 졌다 그래서 뭐 팀이 지금 문제가 있어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지금 LG는 너무 강해요. 너무 잘 나가고 있고 물론 LG도 떨어질 타이밍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쨌든 기아가 좀 운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침 그러니까 부상 선수들이 겹친 상황에서 LG를 만났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운이 없었다고 봐야 되겠고 또 좀 시간을 지켜보면은 기아는 제 페이스 돌아올 거고요. 뭐 이의리 선수도 돌아오고 좀 이제 불펜 그러면은 이제 이의리 선수가 돌아오면은 또 선발 중에 한 명이 불펜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조금 더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변우혁 선수도 굉장히 또 활약을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김도영 선수의 빠진 공백 완전히 또 메우지는 못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또 이제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는 일단은 좀 네, 없을 것 같다. LG는 자연재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네요. 지금은 뭐 LG는 그냥 회오리 바람입니다. 그나마 이제 좀 다행인 점은 이제 김도영 선수의 회복이 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지난 3일 MRI 재검에서 상태 호전 소견을 또 받았고 기술 훈련에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11일부터 한평에서 열리는 2군 롯데전에 실전 투입 가능성이 높고요. 큰 이상이 없다면 1군 복귀 일정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당초 이제 한 달 정도 공백이 예상됐습니다만 복귀 시점 좀 앞당겨질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범호 감독 빨리 돌아온다고 해봐야 5일 차이 정도인데 더 중요한 것은 재발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근육 손상 심하지 않고 젊은 선수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지만 재발 가능성에는 조금 신경이 쓰인다. 감독
감독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김도영 선수의 몸 상태 그리고 재발 없이 부상에서 돌아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코칭 스태프도 파악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기아의 시즌 반등 여부는 이제 김도영 선수 돌아온 다음부터가 또 시작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때부터 타선이 또 터져준다면 여러분들께서 또 우려하셨던 수비 문제, 불펜 문제 좀 가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도영 선수의 복귀 이후에 기아에 또 치고 나가는 모습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또 올 시즌 시작이 됐습니다. 재미로 하는 승패 예측 또 같이 이어봐야 될 것 같은데 PD님 성적 올려주십시오. 지금 이거 큰일 났습니다. 제가 좀 저도 이제 성적이 이제 집계가 되다 보니까 1승 6패 뭐예요 이게? 계속 틀리네.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거의 하나 도반꿀이네, 그죠? 예. 지금 제가 귀신같이 제가 하나 반대를 찍었더니 또 하나가 또 이기고 또 그 네. 경기 아니니까 또 이제 하나가 지고 뭐 이러는 경우. 저는 미리 예상하겠습니다. 도상현 기자님 반대로 무조건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오늘 제가 한번 먼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기아 대 롯데. 기아의 선발 투수 김도현 선수고요. 롯데의 선발 투수 이제 김진욱 선수입니다. 김도현 선수가 두 경기에 1.50의 평균 자책점, 김진욱 선수가 1승 1패 2.38의 평균 자책점인데 자, 어디를 찍어줄까요? 어디 찍어드릴까요? 자, 우리 팀 찍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1336분께서 시청하고 계시는데 좋아요가 187개. 아직 좀 부족하거든요. 어디 팬들이 안 눌렀을까? 제가 한번 볼까요? 기아 팬분들이 안 눌렀으면 제가 한번 기아를 찍어보도록 하고 롯데 팬 여러분들이 안 누르셨으면은 저희가 한번 롯데를 한번 찍어보도록 할 텐데 팬들이 지금 다 달달달달 떨고 있네요. 네, 어디 찍어줄까? 롯데 상처를 어루만져 주세요? 그러면 롯데를 찍어달라는 얘기인가? 기아승 걸어요. 오늘 지면 꼴찌라니까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참고로 제가 작년에는 그래도 승률이 좀 좋았습니다. 아, 그래요. 이제 이성무 기자님도 잘 맞추셨던 것 같은데 자, 좋아요가 200개 넘었네요. 그죠? 좀 많이 눌러주셨는데 저 소신대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저 소신대로 지금 롯데 대 기아, 롯데 흐름이 지금 타선 흐름이 지금 뭐 엄청 났잖아요. 그렇죠. 뭐 비록 경기는 이제 패배하기는 했지만 10점 넘게 또 낼 정도로 타격감이 굉장히 좀 좋았고 김진욱 선수도 지금 두 경기에서 2.38의 평균 자책점. 올해는 터지나? 이런 생각이 좀 딱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마음은 롯데를 찍고 싶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대로 분석하는 대로 가면은 다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역으로 기아 가겠습니다. 오늘 기아 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롯데로 가겠습니다. 롯데로? 지난 앞서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은 이 두산과의 경기 양석환 선수의 빠더니 롯데 선수를 각성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도 좀 있고요. 롯데 선수들이 그 경기를 통해서 뭔가 많은 것을 느끼고 뭔가 좀 승부욕이 끌어올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를 걸겠고요. 김진욱 선수가 그래도 좋더라고요. 예, 물론 이 경기는 불펜 싸움이 좌우할 가능성은 굉장히 큽니다. 요즘 두 팀의 불펜이 너무 좀 안 좋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롯데 그렇다면은 뭐 롯데도 해볼 만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수호님 또 10,000원 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방에서 롯데 찍지 말아주십시오 형님. 이렇게 금권 선거? 금권 선거? 자, 기아팬 없습니까? 농담입니다. 네. 어쨌든 네. 저 오늘 이길 것 같은 건 롯데인데 자꾸 제가 이길 것 같은 대로 가면 틀려가지고 한번 꺾어봤습니다. 이제 기아 한번 찍어봤는데 이래도 안 되면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약간 뭐 좀 갸우뚱하게 되는데 어쨌든 근데 1승 6패는 좀 심한데요? 그러니까 요즘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올 시즌에 이게 제가 그래서 시즌 초반에 뒤처지면 쫓아가기 어렵다는 걸 요즘 이것 때문에 느끼고 있어요. 시즌 초반에 이게 1승 6패로 너무 뒤처져 버리니까 5연승을 해야 이게 5월 맞추는 거 이게 빨리 아닙니까? 분위기를 바꿔야 돼요. 아니면 이게 완전히 밈이 돼버리면은 이미지가 굳어져 버리면은 이 도사현 기자님 먹고 사는데 또 좀 그니까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면 또 채팅창에서 또 엄청 뭐라고 할 텐데 엄청 뭐라고 해봐. 내가 그럼 그 팀 찍을 거니까. 네. 이렇게 또 이제 좀 해야죠. 세상에 네. 진행자가 쥐락펴락 해야죠. 독자를 협박하는 쥐락펴락 해야죠. 좋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기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성무 기자님께서는 롯데를 찍으셨는데 네. 과연 오늘 경기 또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께서도 재미라는 승패 예측 또 같이 해보시기를 또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40분 넘게 거의 뭐 50분 가까이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지난 주말 진짜 뭐 치열한 경기들도 많았고 지금 뭐 안 풀리고 있는
있는 팀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땡기시는 분들, 술 땡기시는 분들 뭐다? 카스다. 네. 저도 집에서 먹고 있는 맥주 카스 이제 다 떨어져가지고 끝나고 저 한 바퀴 이거 가져갈 거거든요. 네. 기자님께서도 가져가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망고님 2,000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적중이면 올 시즌 정배는 도반꿀입니다. 크크크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좀 두렵기도 합니다. 네, 한편으로는 만약에 두렵기도 합니다. 오늘도 만약에 이 도상현 기자 반대로 가면은, 네. 전 진짜 매일 전화해가지고 승패를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운 거를 저는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채팅창 여러분, 저희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기싸움을 하는 용도로 한번 또 써먹어야겠다. 어디 팬이세요? 여쭤보고 또 그 팀 찍고 뭐 그러면은 또 재밌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또 끝까지 이 재밌는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이제 많이 찾아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지금 1200분 끝까지 또 남아 계시는데 나가시기 전에 또 혹시라도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 계시면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눌러주시기를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이제 내일이죠. 내일 오전 10시에 또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